안녕하세요. 시니어 지혜 모자이크입니다. 오늘도 인생의 소중한 의미 한 조각을 찾아 이 자리에 머물러 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앉아 계신 지금 자신의 손을 한번 천천히 내려다 보시겠습니까? 손등에 내려앉은 검버섯, 마디마디 굵어진 손가락, 그리고 손바닥에 남은 희미한 굳은 살들. 그 손 안에는 여러분이 지나온 60년, 70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손으로 우리는 누군가의 밥상을 차렸고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었으며 거친 세파 속에서 가정을 지키는 단단한 울타리가 되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의 그 귀한 손바닥에 새겨진 조금은 아픈 흔적, 바로 보이지 않는 사다리 자국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의 전반전 인생은 어쩌면 끊임없는 사다리 타기였는지도 모릅니다. 태어나자마자 성적이라는 사다리에 올랐고 청년기에는 취업과 승진이라는 사다리를 숨가쁘게 올랐습니다. 부모가 되어서는 내 자식의 성공이라는 나보다 더 높고 위태로운 사다리를 밑에서 온 힘을 다해 받쳐들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 정답이 적힌 지도를 들고 그 사다리 가로대를 꽉 붙잡아야만 안전하다고 믿으며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끔 이런 생각 들지 않으셨나요? 높은 곳에 올라오긴 했는데 여전히 마음은 바람 부는 들판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기분. 사다리 꼭대기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내가 올라온 길이 맞긴 한데 정작 내가 어디로 가고 싶었는지는 잊어버린 것 같은 그런 막막한 말입니다. 철학자 비츠겐슈타인은 말했습니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으면 이제 그 사다리를 발로 걷어차 버리라고요. 이 말은 당신의 노력이 헛수고였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은 이제 사다리 없이도 충분히 높이 서 있을 만큼 단단해졌다는 최고의 찬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의 손바닥을 짓누르던 그 무거운 사다리들을 하나씩 내려놓고 그 빈손에 자유라는 선물을 채우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박 부장님은 은퇴 후에도 매일 아침 7시면 눈을 떴습니다. 30년을 몸담았던 건설 현장의 생채식에는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았죠. 그의 작업대 위에는 늘 3장의 도면이 있었습니다. 정면도, 평면도, 측면도. 그에게 인생은 곧 도면이었고 숫자는 진리였습니다. 그날은 손주를 위한 나무 마차를 만드는 날이었습니다. 박 부장님은 읍졸입니다. 길이 300mm, 폭 150mm, 오차는 0.1mm 이내. 슥슥 대패질 소리가 공방의 정적을 가릅니다. 땀방울이 떨어지지만 그는 쉬지 않습니다. 아니, 쉴 수 없었습니다. 숫자가 어긋나는 순간 그의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고가 났습니다. 바퀴축이 15.2mm로 깎인 겁니다. 도면보다 딱 0.3mm가 모자랐습니다. 박 부장님의 손이 떨립니다. 안 돼, 실패야. 이건 불량이야. 그는 주저없이 그 비싼 월넛나무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립니다. 그의 표정은 마치 죄를 지은 사람처럼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왜 안 되는 거야? 수천억짜리 다리도 도면대로 지어올린 난돼. 그때 최목수가 다가와 말합니다. 부장님, 이 나무들을 보세요. 다 성질이 다릅니다. 부장님은 지금 나무를 만지는 게 아니라 머릿속 숫자와 싸우고 있군요. 최목수는 헐거운 축 사이에 작은 나무 조각 하나를 덧댑니다. 톡, 톡, 망치 소리와 함께 축이 단단히 고정됩니다. 보십시오. 0.3mm가 모자라면 그 틈을 다른 나무로 채우면 됩니다. 그게 나무의 묘미고 인생의 맛이지요. 0.1mm 틀렸다고 인생이 무너집니까? 이제 그 자정 치우세요. 손주의 웃음을 생각하며 그냥 깎아보란 말입니다. 박 부장님은 그날 처음으로 자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사다리를 버려야
비로소 나무의 향기가 들린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이 여사의 크러넘치는 된장찌개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간섭으로 발생하는 에피소드입니다. 이 여사님에게 인생의 사다리는 자식들의 안녕이었습니다. 내가 밑에서 꽉 붙들어줘야 자식이 높은 곳으로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다고 믿었죠. 토요일 오후 무거운 반찬 보따리를 들고 딸의 집으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비장하기까지 합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집, 환기되지 않은 공기, 널브러진 장난감들. 이 여사님의 잔소리가 시작됩니다. 얘야, 애 키우는 집 이게 뭐니? 남편이 집에 오고 싶겠어. 여자가 집안의 태양이어야지. 그녀는 냉장고에 유통기한 지난 우유를 보며 가슴을 칩니다. 그녀에게 이것은 사랑이었고 헌신이었습니다. 결국 갈등은 폭발하는 건가요? 이 여사가 생각하는 헌신. 하지만 딸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설거지하던 딸이 접시를 던지듯 내려놓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 좀 해. 엄마가 해주는 반찬 청소, 그거 나한텐 독이야. 엄마 때문에 나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무능한 여자가 된 것 같아. 나도 실수하면서 배우고 싶어. 왜 내 인생을 대신 살려고 그래? 딸의 외침에 거실에는 끓어넘치는 된장찌개 소리만 공허하게 울려 퍼집니다. 이 여사는 아무 생각 없이 늘 하던 습관들로 갈등이 폭발하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헌신이라고 생각했던 이 여사의 행동들. 하지만 딸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김 선생님의 반짝이 넥타이입니다. 은퇴한 지 벌써 7년. 하지만 김 선생님의 시계는 여전히 교무실 책상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의 아침은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주름 하나 없이 다려진 와이셔츠, 목을 죄어오는 빳빳한 넥타이, 그리고 광이 날 정도로 닦은 구두. 그는 동네 슈퍼를 갈 때도 교장 선생님으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평생의 궤적이 그를 자존심이 큰 꼿꼿하게 굳어버린 김 교장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붙들고 있는 품이라는 이름의 사다리는 사실 그를 세상으로부터 격리시키는 감옥이었습니다. 명절날 찾아온 손주들은 할아버지의 딱딱한 정장 냄새가 무서워 뒷걸음질 쳤고, 옛 동료들은 그와 말 한마디 섞는 것이 피곤하다며 하나둘 연락을 끊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사다리 꼭대기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밑을 내려다보는 게 두려워 앞만 응시한 채 외로움에 몸을 떨면서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친구들의 성화에 못 이겨 어느 작은 지하실 라이브 카페를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합니다. 학교 다닐 때 늘 전교 꼴찌만 하던, 그래서 자신이 늘 무시했던 친구 덕배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덕배는 노란색 반짝이 자켓을 입고 촌스러운 가발을 쓴 채 무대를 휘젓고 있었습니다. 탬버린을 치며 내 나이가 어때서 를 부르는 덕배의 모습은 처량하기는커녕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망측하게 쓰리, 나이값을 해야지. 하지만 그 순간 덕배가 무대에서 내려와 김 선생님의 멱살을 잡듯 소리쳤습니다. 야, 교장! 너 지금 그 넥타이 때문에 숨 막혀 죽어가는 거 안 보여? 그놈의 사다리에서 언제 내려올래? 김 선생님은 과연 넥타이를 찢고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덕배는 김 선생님의 손에 차가운 탬버린을 쥐어주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처음엔 기겁하며 밀쳐냈지만 덕배의 투박한 손등에 패인 주름과 그 눈 속에 담긴 진실한 행복을 본 순간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무대 위로 끌려 올라갔습니다. 조명이 그의 머리 위로 쏟아집니다. 그는 눈을 감고 평생 자신을 올가내던 그 넥타이를 확 풀어버렸습니다. 단추 2-개가 튕겨나갔지만 상관없었습니다. 탬버린을 내리칠 때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체면이라는 사다리가 박살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밤 교장 선생님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땀범벅이 되어 아이처럼 웃는 진짜 사람 김 씨가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마무리는 사다리를 버린 뒤에야 비로소 보이는 풍경에 대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숙달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세 분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어떠신가요? 혹시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아려오진 않으셨나요?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더 채우고 익히고 더 높은 곳에 깃발을 꽂는 것만이 숙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예술의 마지막 단계는 더하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에 있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이 사다리를 버리라고 한 이유는 사다리 위에 있을 땐 우리 시야가 사다리 폭만큼으로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오직 한 칸 위, 한 칸 아래만 보느라 옆에 피어난 꽃도 나를 향해 웃어주는 사람의 눈동자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사다리를 발로 걷어차는 순간 우리는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360도 사방으로 트인 광활한 대지를 마주하게 됩니다. 시니어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인생의 모든 계절을 온몸으로 살아낸 마스터들입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이 만든 사다리에 당신을 맞추지 마세요. 자식의 인생이라는 짐을 대신 지고 굽은 등으로 서 있지 마세요. 당신은 사다리 없이도 충분히 아름답고 사다리 없이도 이미 도달해야 할 가장 높은 곳에 서 있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거울을 보세요. 그리고 사다리를 꽉 쥐느라 굳은 살이 박인 당신의 손을 쓰다듬으며 말해주는 겁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 이제는 그 손 놓고 바람을 느끼며 편히 걷자. 당신의 등 뒤에는 이미 수십 년 세월이 빚어낸 거대한 지혜의 날개가 펼쳐져 있습니다. 이제 그 날개로 높이 날아오를 시간입니다. 시니어 지혜 모자이크 두 번째 이야기 숙달의 역설을 마칩니다. 평안하고 자유로운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